세상에 완벽한 매매는 절대 없습니다. 제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완벽한 매매가 없는데도 이 완벽한 매매를 원하게 되면 항상 잃을 수밖에 없고 계좌는 박살이 나게 되는 겁니다. 완벽한 매매가 없는데 없는 걸 자꾸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허공에다가 삽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저점과 고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자, 차트를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구장창 하락만 하던 종목이 어느 순간 이렇게 바닥을 다져주고 올라가는 형태를 보여주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차트를 볼 때 범하는 오류가 뭐냐면은 차트가 하락하는데 여기가 저점이겠지 진입을 하고, 여기가 저점이겠지 진입을 하고, 저점이겠지 진입을 하면서 계속 계좌가 녹아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신다는 게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 바닥권까지 오면은 매수할 생각을 하지 못해요. 아, 더 떨어진다, 이 종목은 망했다, 정말 큰일 났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머리가 잠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하락장인 경우가 많고, 하락장 때는 바닥이 어딘지 모르니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 다 던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때는 유튜버들이 정말 많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뭐 비트코인 10K 간다, 15K 간다, 10K 깨진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내 멘탈이 더 흔들리게 돼요. 이게 사람인 이상 주위에서 혹은 내가 믿는 누군가가 나와 반대되는 얘기를 하게 된다면 그 말을 철석같이 믿게 됩니다. 자, 편향의 오류가 생긴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차트가 흘러가지 않았으니 더 떨어지길 바라게 되고, 올라가는 걸 오히려 부정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일례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알고랜드 분석 영상을 유튜브에 이렇게 찍어서 올렸었어요. 근데 댓글을 보면은, 자, 어느 세상에서 왔나요? 추세 하락 멈추지 않았고 사망할 수도 있다, 이런 댓글이 있기도 했고, 알고랜드 분석 영상 2편 이어서 촬영을 했었는데 4개월 전쯤에 알고랜드 상패된다, 손절, 알고랜드 높, 이런 댓글들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구간에서 알고랜드가 떨어졌으면 아, 역시 내 말이 맞았네, 이 유튜버는 틀렸네, 안 사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요. 나만의 기준이 전혀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하락장 때는 그저 하락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오히려 이렇게 심한 바닥권에 오면 여기서 어떻게 사?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내가 가진 물량을 다 처분을 하게 되니까 결국 수익은 보지 못하고 나중에 추격 매수에 들어가서 다시 떨어지면 손절하게 되는 이런 루프가 무한 반복된다는 게 정말 문제입니다. 저는 알고랜드를 이때 매수를 한번 했고 올라가면서 계속 분할 매도를 쳤어요. 여기까지 올라갈 줄은 저도 몰랐죠. 또 알고랜드를 같이 들어간 제 지인이 있는데 자기는 여기까지 수익을 봤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알고랜드를 알려준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 이 친구는 한 요 정도에서 매도를 쳤어요. 수익률로 따지면 한 50% 정도밖에 수익을 보지 못한 거죠. ABC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A는 최고점 매도, B는 저고요, 중간 매도, C는 초반 매도를 했습니다. 이 C가 A를 굉장히 질투를 많이 했어요. 야, 나도 수익 이만큼 크게 더 먹을 수 있었는데 왜 일찍 팔았을까? 너가 정말 부럽다. 나 배가 너무 아프다. 내가 조금만 더 가지고 있을 걸, 가지고 있을 걸,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세상에 완벽한 매매는 없다는 겁니다. 흔히들 우리가 오류를 범하는 게 뭐냐면, 어떤 유튜버들은 고점 저점 완벽하게 맞추던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네 말만 들으면 된다, 걔네는 정말 찐이다, 정말 잘 맞춘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틀렸을 때는 영상이 올라오지를 않아요. 글도 올라오지 않고. 그렇게 되면 아니야, 그분은 틀리지 않았을 거야, 맞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다시 복귀를 하지 않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저점과 고점을 무조건 다 전문가라면 맞출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 완벽한 매매는 없다라는 명제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차트를 계속 몇 년 동안 보다 보고 통계적으로도 분석하고 보조지표로도 분석하고 파동적으로도 분석을 하고 이런 노하우들이 있다 보니 어느 정도 대략적인 고점은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완벽한 매도 타이밍, 완벽한 매수 타이밍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물량을 다 판 종목을 누군가가 사라고 하면 이 의견은
끌렸을 것이다. 알고랜드 더 떨어질 거다. 충분히 더 폭락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게 문제인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게 되면 댓글을 달기 시작합니다. 아, 내 말 맞았지? 무슨 차트 분석을 하냐? 맞추지도 못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차트 분석은 내가 맞춰야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사는 게 좋은지,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파는 게 좋은지를 알아가는 게임입니다. 최저점, 최고점은 그 누가 와도 알아맞힐 수가 없습니다. 코인 시장에서 매매를 하는 게 여러분들 한 명인가요? 아니면 이 지구에 있는 수천만 명인가요? 여러분들 한 명이 이 차트를 움직일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지구에 있는 수천만 명의 매수 매도가 이루어지면서 그 조화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이 차트란 말이에요. 단순하게 여기서 사라 했는데 떨어져서 내가 맞췄지?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사기 좋은 가격대에 위치해 있구나. 현재는 팔기 좋은 가격대에 차트가 위치해 있구나 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매물대적으로 한번 알고랜드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상장부터 지금까지 매물대를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의 매물대가 가장 두터웠어요. 그 다음 요 중간 요 매물대겠죠? 이 매물대에 도달을 하면서 약간 하락이 나옵니다. 전 그래서 분할 매도를 친 거예요. 자, 조금 더 올라가면 요 정도 가격대에서 이제 매물 저항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알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올라갈지 절대 때려 죽여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수익 확정 할 수 있을 때는 수익 확정하고, 내가 정한 기준, 내가 정했던 손절 라인이 깨지면 손절하고 다음 종목을 노려보고, 이런 과정이 연속되어야만 우리가 우상향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단순하게 내가 떨어진다 했지, 내가 올라간다 했지, 이런 접근 방법으로 매매를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고점과 저점을 맞췄다고 의수되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는 뭐를 봐야 되냐? 하락이 멈추고 횡보가 나왔네.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가격대에 도달을 했어요. 이러면은 뭔가 우리가 의심해 볼 만한 차트가 되는 거죠. 단순하게 떨어지고 있다고 매수를 하고, 그 다음 내 평단이 대충 여기 잡히니까 여기까지 오면은 손절을 쳐요. 이제 추천을 하는 사람들을 못 믿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손실을 받고 나는 잃었기 때문에. 그 말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락이 멈춘 이유가 있는 거고, 그 구간에서는 누군가가 일정 가격대를 지켜준다는 반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기본적인 원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무시한 채로 단순하게 하락장이니까 더 내려갈 거야, 상승장이니까 더 올라갈 거야, 이런 개념으로 접근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가격이 떨어지면서 반등이 나와주고, 또 똑같은 데서 반등이 나와주고, 반등이 나와주고, 이상하다, 이 가격대 한번 모아갈만 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매매를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내가 고점, 저점 무조건 맞춘다, 여기서 떨어지고 여기서 올라간다 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고, 여러분들 또한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풀매수, 여기서 풀매수, 여기서 풀매수가 아니라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내려간 다음 바닥이 다져지는 그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올바른 매매가 될 수 있다. 그래야 추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걱정이 덜해지게 되는 거죠. 차트를 잘 보시면 올라갈 때는 눌림목에서 사도 괜찮아요. 요렇게 올라갔다가 눌림 때마다 상승을 계속 해주니까. 근데 이렇게 하락장 때 추세가 이렇게 돌아갔을 때는 당연히 반등해서 매수하면은 다 죽습니다. 갈려 나가는 겁니다. 계속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방향성을 돌려주는 어떤 일정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가격이 떨어지다가 이렇게 횡보하는 과정은, 아, 주가가 이제 평탄화가 되고 있구나, 점점 접근해 볼 만한 어떤 영역을 만들어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런 구간에서 사 모아 나가야 싼 영역대에서 샀구나, 비싼 영역대에서 팔았구나가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엘리어트 파동 1, 2, 3, 4, 5 계산해서 여기가 5파동이니까 팔아야지가 아니라, 적당히 전 매물대에 도달했으니 매도를 하자, 전고점 도달했으니 매도를 하자 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고 얘가 더 올라가진 않아요. 사실 더 올라갈 거면 이미 치고 올라갔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점 맞추기 놀이, 고점 맞추기 놀이를 그만하시고
내가 살 만한 가격대인지 확인, 팔 만한 가격대인지 확인.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을 꼭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